상청중학교 2-1학기 기말지필평가 예상 문제입니다. 1번 20분의 13을 분수 10의 n제곱분의 a의 꼴로 고칠 때 a 더하기 n의 최소값은, 먼저 20분의 13이 10의 n제곱분의 a로 고쳤을 때 이 n과 a의 최소값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20분의 13을 먼저 분석해 보면, 분자는 13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고, 분모는 2의 10, 2의 5가 돼서 2의 제곱 곱하기 5로 다시 쓰면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13을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고쳐야 하므로 지수가 똑같이 되게끔 5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에 5를 곱했으므로 분자에 5를 곱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5, 3, 15에 1을 올라가고 5, 65가 되겠습니다. 다시 고치면 10의 제곱이 되겠고, 분모는 10의 제곱이 되겠고, 분자는 65. 이놈이 10의 n제곱분의 a가 되므로 이 n은 2가 최소값이 되고, 이때 a도 6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 더하기 n의 최소값은 a는 65, n은 2, 답은 67이 되겠습니다. 2번 분수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a분의 21을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고 할 때, 그때 a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가 2와 5의 곱으로만 되어 있어야 하므로, 먼저 지금 복에 있는 수들을 a 값에 대입을 해서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은 2이고 3번은 5이므로 유한소수가 됩니다. 그러면 2번부터 확인해 봅시다. 2번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a의 3을 대입하면 3, 분자는 21이 되고, 3과 21이 약분돼서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7, 분자에 2와 5만 인수가 있으므로 유한소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21, 7이 분자와 다시 약분이 돼서 3이 되고 7은 없어지므로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3 유한소수입니다. 다음 5번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a의 9를 대입하면 9와 21이 3, 3은 9, 3, 7에 21. 약분을 해도 3이 남아있으므로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3분의 7, 분모에 2와 5를 제외한 3행을 인수로 가지므로 이 수는 유한소수가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3번 다음 보기의 수를 큰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보기에 소수가 나열되어 있는데 기억은 0.154 유한소수, 니은은 0.154에 154가 순환되는 소수이므로 다음 수는 154가 반복되고, 디귿은 0.154에 54가 반복되는 순환소수이고, 리을은 0.154에 444가 반복되는 순환소수입니다. 그러면 대소관계는 순환소수의 자릿수가 앞에 있는 수가 크면 뒤에 자리의 수에 관계없이 큰 수가 되므로, 먼저 154의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는 모두 동일하고, 그 다음 수가 기억은 유한소수이므로 0이 되겠죠. 그러면 비교를 하게 되면 니은은 1, 디귿은 5, 리을은 4가 돼서 디귿이 제일 크게 되고, 다음은 니을, 그리고 니은 기억순으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수부터 나열하면 디귿, 니은 기억이 되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x의 제곱 곱하기 x의 4제곱은 x가 2번 곱해져 있고 4번 곱해져 있으면 x가 6번 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x의 세제곱 나누기 x의 5제곱은 x의 5제곱분의 x의 세제곱 2분 5, 3개 x 3개가 약분되면 분모에도 3개가 없어져서 2개가 남고 x의 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3번 x의 제곱 나누기 x의 4제곱 곱하기 x의 제곱은, 먼저 정리를 하게 되면 x의 제곱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 뒤에 게 역수로 바뀝니다. 곱하기 x의 제곱, 따라서 x의 4제곱분에 2개가 더해져서 x의 4제곱이 되고, 분모 분자가 같으므로 약분이 돼서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2의 x의 세제곱 y의 제곱의 세제곱은, 먼저 정리를 하면 이 지수의 지수는 두 지수끼리의 곱으로 분배 법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의 2는 이 지수가 1으로 볼 수 있으므로 2의 세제곱 x의 3, 3은 9제곱, y는 2, 3, 6이 되겠고, 다시 정리를 하면 2의 세제곱은 8이 되므로 y의 6제곱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분수의 지수가 있는 꼴도 각각의 지수의 곱으로 분배 법칙이 됩니다. 따라서 y의 2, 3은 6, x의 3, 3은 9제곱이 되겠습니다. 5번 마이너스 2의 x의 세제곱 y의 제곱의 a제곱
나누기 4의 x의 b제곱 y의 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8x의 6제곱 y의 9제곱이 c의 x의 10제곱 y의 3제곱일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먼저 정리를 해가면 마이너스 2의 a제곱 음수이므로 가로를 해서 처리하고 x의 3a제곱 y의 2a제곱에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 뒤에 걸 역수로 4의 x의 b제곱 y의 제곱 분의 1 다시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 뒤에 걸 역수로 x의 6제곱 y의 9제곱분의 1이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먼저 숫자만 먼저 앞으로 빼서 정리를 합시다. 4 곱하기 마이너스 8으로 뿔마 마이너스 4,8의 32분의 마이너스 2의 a제곱 다음 x는 이 지수 나누기는 지수의 빼기이므로 x의 3a에서 두 번째 b를 빼고 세 번째 6을 뺍니다. 다음 y도 2의 a제곱에서 분모에 있는 y2와 9를 빼게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9를 더하면 마이너스 11이 되므로 이게 우변에 c의 x의 10제곱 y의 3제곱과 같으므로 정리를 하면 개수는 개수끼리 마이너스 2의 a제곱이 c가 되고 x의 지수와 오른쪽 우변의 x의 지수가 같으므로 3의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10 다음 y의 지수 2a 마이너스 11과 우변의 3이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 번째에서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2a분의 11이 이항하면 3 플러스 11, 2a에 3 더하기 11은 14, 약분하게 되면 7이 돼서 a는 7이 나옵니다. 이 7을 이 위에 있는 두 식에 대입하면 b와 c를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a에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32분의 마이너스 2의 7제곱이 되고 분모도 거듭적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2의 5제곱 7은 홀수이므로 이 음수는 살아있어서 마이너스 2의 7제곱이 되고 마마 뿔이 돼서 5는 약분이 돼서 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C가 되고 다음 두 번째 7을 두 번째 3A에 대입하면 3 곱하기 7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은 10, 21이 돼서 2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은 10 두 개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B에 1이 되고 10을 더해주면 10 빼기 6에 4, 1 하면 플러스 15가 되고 마이너스 B에 10에 15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15가 되며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5, B가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7, B는 5, C는 4가 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면 7 더하기 5 더하기 4, 12 더하기 4, 16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6번. 다음 그림과 같이 원기둥의 밑변의 반지름의 길이가 3x이고 부피가 24파이 x 7제곱일 때 이 원기둥의 높이는 원기둥의 높이를 h로 잡고 h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원기둥의 부피 공식에 의해서 밑면적 곱하기 h를 했을 때 부피 24파이 x 7제곱이 나와야 하므로 식을 세워보면 원기둥의 부피 공식 밑면적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h 주어진 부피는 24파이 x의 7제곱이 되겠고 주어진 밑면적의 원의 반지름 3x를 대입하면 파이 3x의 제곱 곱하기 h가 24파이 x의 7제곱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9x 제곱 파이 h가 되고 양변에 파이가 없어지고 9로 나누면 9분의 24가 되고 x제곱은 양변에 나눠주면 7이 5개로 줄어들어서 최종적으로 h는 9분의 24x의 5제곱이 되고 약분을 하게 되면 339, 38의 24가 돼서 3분의 8x의 5제곱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7번. x가 자연수일 때 이 자연수 조건이 중요합니다. 부등식 주어진 식의 해의 개수는 먼저 주어진 식이 소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수는 자연수로 고쳐서 진행을 하면 양변에 10을 곱하면 3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4 2분의 x 곱하기 10에 플러스 24에 10에 곱하기 x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고
분배 법칙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뿔마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약분에서 4 약분에서 5x 플러스 24에 마뿔에 마이너스 10x 약분돼서 마마뿔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먼저 x는 왼쪽, x항은 왼쪽, 숫자는 오른쪽 이것만 기억하세요. 좌변에 있는 x와 우변에 있는 x가 있고 우변에 있는 5x와 마이너스 10x를 이항해서 진행을 하면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5x 이항해서 플러스 10x 숫자는 오른쪽으로 24 플러스 4 있던 놈 쓰고 왼쪽에 4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4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8에 10이니까 2x에 4, 4가 없어져서 24 약분을 하면 12 여기서 2를 나눌 때 양수이므로 부등식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 따라서 x는 12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부등식에 등호가 없다는 거고 그래서 따라서 12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주어진 x가 자연수일 때이므로 1부터 자연수, 0은 자연수가 아니고 1부터 2, 3, 4 해서 11까지 해서 개수는 11개가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8번 x에 대한 1차 부등식 3x 플러스 a가 x-4보다 클 때의 해가 x는 5보다 크다 일 때 상수 a의 값은 a가 상수이므로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해서 주어진 해 x가 5보다 크다는 것과 모양을 같게 만들어서 a의 값의 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3x 플러스 a가 x-4일 때 x는 왼쪽, 상수는 오른쪽, 3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a로 이항하고 정리를 하면 2x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가 되고 2를 나누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이게 주어진 해 x는 5보다 크다와 동일하므로 좌변이 같고 부등호 방향 같고 따라서 우변도 같아야만 해가 만족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2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는 5가 되고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가 10 이항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a가 14가 돼서 최종적으로 a는 마이너스 1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9번 대어리는 인터넷 쇼핑으로 과자와 사탕을 합하여 16개를 사려고 한다. 과자 1개의 가격은 900원, 사탕 1개의 가격은 400원이고 배송비가 2,000원일 때 전체 가격이 12,000원 이하가 되려고 하려면 과자를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는가? 과자의 최대 개수를 묻는 문제이므로 과자를 x라고 놓으면 합해서 사탕과 합해서 16개가 돼야 하므로 사탕은 16개에서 과자의 개수를 뺀 거와 같은 개수를 살 수 있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맞게 부등식을 세우면 900x 플러스 400에 16-x 배송비는 기본적으로 추가되므로 2,000원을 추가하면 전체 가격이 되는데 이 전체 가격이 12,000원 이하가 되어야 하므로 12,00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정리하면 900x 더하기 00에 46에 24에 4에는 4, 6400 뿔마에 마이너스 400x 더하기 2000 x 한 끼리 정리하고 상수 한 끼리 정리하면 900x 마이너스 400x는 500x 더하기 8400 12,000보다 작거나 같다. 8400을 이항하면 500x는 12,000 빼기 8,400이 되고 우변을 정리하면 먼저 00을 쓰고 0에서 4를 뺄 수 없으므로 2가 10을 도와줘서 10 빼기 4, 6이 되고 1에서 8을 뺄 수 없어서 다시 10이 내려오면 10에서 8을 빼서 2가 되고 남아있는 1을 더해서 3,600이 되겠습니다. 500, x의 개수 500으로 양변을 나누면 플러스이므로 부등식 방향은 바뀌지 않고 x는 5, 7에 35에 소수점 찍고 나머지 1이 남아있으므로 5, 2, 10 해서 x는 7.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다시 자세히 계산을 하면 3600을 500으로 나눈 거니까 공을 두 개를 지우고 시작하는 게 편하겠죠. 5, 7에 35 소수점이 여기에 있으므로 찍어주고 0이 내려와서 5, 2, 10 해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x는 7.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여기에서 x는 개수이므로 소수점은 가질 수 없겠죠. 따라서 7.2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수는 x는 7, 7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10번 높이가 10이고 넓이가 40 이하인 삼각형 ABC를 작도하려고 한다. 밑변의 길이를 x라고 놓을 때 x의 값의 범위는 먼저 삼각형을 그려보면 주어진 조건에서 밑변은 x라고 놓으라고 했고 높이는 주어졌으므로 10으로 주어졌고 그 넓이가 40 이하이므로 식을 세워보면 2분의 1에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게 4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이 부등식을 풀면 2와 5가 약분이 되고 5x는 40보다 작거나 같다. 5로 나눠주면 8, x는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x는 길이이므로 0보다 커야 하므로 추가적인 조건으로 x는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11번 방정식 2x-y는 2를 만족시키는 xy 값의 b가 2 대 3일 때 x 더하기 y의 값은 먼저 이 주어진 식의 변수가 x, y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주어지지 않았죠. 그러면 이 주어진 문제에서 다른 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조건을 찾아서 두 번째 식을 세워서 푸는 연립방정식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식은 2x-y는 2가 되겠고요. 두 번째 식은 조건 xy가 x 대 y는 2 대 3이라는 조건을 갖고 비례식을 세워서 비례식은 방정식으로 변환한다. 무조건 변환해서 풉니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2y는 3x가 되겠네요. 이게 이 식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1식과 2식을 연립하여 해를 구하게 되면 먼저 1식을 변환해서 2식으로 대입하는 게 편하겠죠. 1식을 변환해서 마이너스 y는 2에 x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2x가 되고 양변을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1'을 2식의 y에 대입을 하면 2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x는 3x가 되고 분배 법칙 통해서 4x는 3x, x는 왼쪽 나머지는 오른쪽 4x 마이너스 3x는 플러스 4, x는 4가 되겠습니다. 이 4를 다시 주어진 식에 대입해서 어느 것이든 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주어진 식에 대입해서 이놈에 넣으면 되겠네요. 정리를 하면 y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 곱하기 4 마이너스 2 플러스 8이 돼서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한 x 더하기 y의 값은 x는 4, y는 6이 돼서 1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12번 다음 1차 방정식 중 방정식 4x 플러스 6y는 x-2y-4는 2x 플러스 y-2의 해를 한 해로 갖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주어진 식을 보면 등호를 두 번 사용해서 하나의 식처럼 보이게끔 문제를 제시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변수가 x, y 두 개이므로 두 개의 식을 만들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식은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또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첫 번째하고 세 번째 해서 빨간 게 세 개의 식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아무 것이나 두 개를 선택해서 식을 만들어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4x 플러스 6y의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두 개 사용하는 녹색과 빨간색을 선택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한 다음에 그 연립방정식의 해가 보기에 1번부터 5번까지 보기에 만족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것이 이 12번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먼저 4x 플러스 6y는 x 마이너스 2y 이게 마이너스 4 이게 1식이 되겠고 4x 플러스 6y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가 2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먼저 첫 번째 식을 정리하면 4x, x가 2항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6y에 2y 마이너스 2y가 2항에서 플러스 2y 마이너스 4가 2항하면 플러스 4가 되겠고 두 번째는 4x 마이너스 2x 플러스 6y에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다시 정리하면 x끼리 정리하고 y끼리 정리하고 플러스 4는 0 다시 2x 플러스에 5y 플러스 2는 0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보기에 보는 것처럼 개수들이 통일이 안 돼 있으므로 첫 번째에 곱하기 2를 하고 두 번째 식에 곱하기 3을 하면 이 x의 개수가 6으로 같아지게 돼서 가감법을 풀면 되겠죠. 계산을 하면 6x 2를 다 곱하는 겁니다. 각 항에 8이 16y에 4이 8. 두 번째 3을 곱하면 6x 3호 15y 플러스 3이 6은 0. 지금 보는 것 같이 x항의 개수가 같아져서 부호가 같기 때문에 두 식을 빼면 6x가 없어지고 16에서 15를 빼면 y가 되고 8에서 6을 빼면 2가 돼서 0이 됩니다. y 플러스 2를 넘기면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 마이너스 2를 주어진 식에 다시 대입해서 x를 구하면 이 식에 대입해서 2x에 플러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0 2x에 마이너스 10 플러스 2는 0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8이 되고 이항하게 되면 2x에 플러스 8이 되고 2로 나누어주면 x는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는 x는 4,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보기에 하나씩 대입을 해서 해가 만족하지 않는 것을 찾아보면 1번 x 플러스 y는 2 그러면 4 마이너스 2는 좌변은 2가 되고 주어진 2가 나오죠. 그러면 해가 맞고요. 2번 3에 4를 곱하고 y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3, 4, 12 마이너스 2에 10이 돼서 우항과 같아서 다시 이것도 해를 만족합니다. 다음 3번 3 곱하기 4 플러스 4에 마이너스 2를 계산하면 12 마이너스 8에 4가 되고 다시 우항과 같아서 만족하고 4번 4 곱하기 4 플러스 5에 마이너스 2는 16 마이너스 10 계산하면 6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오른쪽에는 9가 나와 있으므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5번까지 검증을 하면 7에 곱하기 4 8 곱하기 마이너스 2 7, 4, 28에 마이너스 16 계산하면 12 만족하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XY 순서상 1,4 4,6이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Y는 10의 해일 때 상수 AB에 대하여 AB의 곱셈 값은 먼저 주어진 식을 먼저 보세요. 그러면 미지수가 A, B, X, Y 4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조건이 4개가 주어져야 하는데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순서상 2개가 주어져서 이 좌표를 주어져서 이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X, Y는 없어지게 돼서 A, B에 대한 식이 2개가 나오기 때문에 미지수 2개 A, B, 식 2개를 만들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4를 먼저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A 플러스 4B는 10, 1식이 되고 4,6을 X에 4, 4A, Y에 B, 6을 대입하면 6B는 12, 2식이 되겠습니다. 1식을 정리하면 A는 10-4B가 되고 이놈을 2식에 대입하면 A 대신 대입하면 4에 10-4B 플러스 6B는 10.
분배 법칙을 하면 40-16b 플러스 6b는 10이 되고 b끼리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0b는 이항하면 10-40이 돼서 마이너스 10b는 마이너스 30이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10으로 나누어 주면 3이 돼서 b는 최종 3이 되겠습니다. 이 3을 윗식에 대입을 하면 a는 10의 마이너스 4에 곱하기 3 1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가 a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a 곱하기 b는 3 곱하기 마이너스 2 따라서 마이너스 6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14번 연립방정식 x-2y는 마이너스 3, 3x-y는 5를 풀 때 효진은 5를 잘못 보고 풀어서 x는 3이 되었다. 이 5를 어떤 수로 잘못 보고 풀었는가? 먼저 식이 두 개가 주어져 있고 변수는 x, y 두 개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 문제를 풀었다는데 여기에서 이 5를 잘못 보고 풀어서 x는 3이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 대신에 a로 잘못 본 걸 a로 보고 a로 놓고 풀면 이 식이 x-2y는 마이너스 3과 x-y는 a, x는 3이라는 세 개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이 되고 미지수 3개, 식 3개이므로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둬야 할 게 연립방정식은 변수의 개수,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이 주어지면 어떤 식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가 하나만 모르면 식이 하나만 필요하고 x, y 두 개를 모르면 식이 두 개, 세 개를 모르면 식이 세 개가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해서 x, y, a를 미지수로 하는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이 a를 찾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x의 3을 모두 대입을 해서 x를 없애고 시작을 하면 3-2y는 마이너스 3, 두 번째 대입하면 3, 3, 9 마이너스 y는 a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식에서 바로 y를 찾을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3에 3을 이항하면 다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로 양변을 나누면 y는 3이 되겠습니다. 이 3을 두 번째 식에 대입하면 9 마이너스 3은 6이 돼서 이 6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a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6이 되고 처음에 주어진 5는 6으로 잘못 보고 풀어서 x는 3이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를 찾는 문제이므로 3번 6이 되겠습니다. 15번 어머니와 딸의 나이의 합은 52세이고 6년 전에는 어머니 나이가 딸의 나이의 3배였다고 한다. 먼저 여기에서 현재 딸의 나이를 묻는 문제이므로 딸의 변수를 x로 놓고 어머니를 y로 놓으면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x 플러스 y는 52가 되고 6년 전에 어머니 나이가 그러면 y에 6을 빼면 6년적 어머니의 나이가 될 테니 y-6은 딸의 나이의 3배이므로 그러면 어머니의 나이도 6살 전이므로 딸도 x에서 현재 x에서 6을 빼야 할 거고 이거의 3배가 되겠습니다. 다시 6년 전에는 어머니도 6살이 적었을 거고 딸도 나이가 6살이 적었으므로 각각 6을 빼서 딸의 나이의 3배를 하면 등호가 만족하는 식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만들어진 식을 정리해서 푸는 연립방정식 문제가 되겠고 여기서 물어보는 질문은 딸의 나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두 번째를 정리해서 y-6은 분배 법칙하면 3x-18 다시 3x를 이항하면 y-3x는 마이너스 18에 마이너스 6을 이항하면 플러스 6 y-3x는 마이너스 12가 되고 이게 일식이라고 하면 처음에 주어진 x 플러스 y를 이 식이라고 놓고 풀겠습니다. 여기에서 y, y가 같기 때문에 1, 2 두 식을
1식에서 2식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y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3x에서 x를 빼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에서 52를 빼면 부호가 같아져서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을 더하면 64가 되겠고, 양변에 마이너스 4로 나누어 주면 4, 1은 4, 4, 6에 24. 그래서 부호는 마마뿔이 돼서 x는 1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6번. 현재 삼촌의 나이는 조카의 나이의 3배인데 먼저 삼촌의 나이를 x, 조카의 나이를 y라고 하면 x는 조카의 나이의 3배이므로 3y이고 5년 후에는 삼촌의 나이가 조카의 나이의 3배보다 3세 더 많다. 그러면 삼촌의 나이는 x는 조카의 나이 y보다 2배 2를 곱한 것보다 3세가 많다. 2배를 한 거에 3을 더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데 먼저 5년 후라고 했으므로 이 xy는 현재의 나이이므로 x에서 5를 더하고 삼촌이 5살을 먹었으면 조카도 5살을 먹었겠죠. 그래서 y 더하기 5를 한 거에 2배를 하고 3을 더해야 합니다. 반드시 가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조건에 맞는 식이 세워지고 이걸 정리해서 풀면 연립방정식을 풀면 x, y 값이 나오겠죠. 마지막 삼촌과 조카의 나이의 차. 여기서 차란 수학에서의 차란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뺀 것을 얘기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수가 음수이든 양수이든 간에 음수는 음수끼리 양수는 양수끼리 비교해서도 숫자가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뺀 것이 수학의 차입니다. 여기서 식이 먼저 다 세워졌기 때문에 삼촌의 나이가 많을 테니까 물어보는 답은 x에서 y를 뺀 값을 구하라는 것이겠죠. 식을 정리해서 연립방정식 풀어봅시다. x가 3y이므로 x에 3y를 대입하는 게 편하겠죠. 3y 더하기 5는 분배 법칙 2y 플러스 10 더하기 3 x, y는 이제 왼쪽, 나머지 숫자는 오른쪽. 3y 마이너스 2y는 13에 5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5. y는 8이 되겠네요. 이 y를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x는 3 곱하기 8, x는 3, 8이 24. 삼촌의 나이는 24, 그리고 조카의 나이는 8살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삼촌의 나이에서 조카의 나이를 빼면 24 빼기 8 그러면 6이 되고 1이 줄어들어서 16이 되겠네요. 최종 답은 3번 16이 되겠습니다. 17번 A, B 두 사람이 같이 이 일을 하면 6일 걸리는 일을 A가 2일을 한 후에 혼자서 2일을 한 후에 나머지 B가 14일 동안 혼자서 2일을 하면 끝마쳤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1 문제는 이 일의 전체 양을 1로 놓는 게 기본입니다. 비례에서 1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비례식에서 온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을 세워보면 A, B 두 사람이 같이 이 일을 하면 했으므로 A의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을 스몰 a로 놓고 B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을 스몰 b라고 놓겠습니다. 같이 동시에 했다고 했으므로 식은 하루 동안 하는 양이 A 더하기 B가 되겠고 그 같이 한 일의 날수가 6일이므로 6을 곱하면 전체 일이 끝나게 되므로 1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일식이 되겠고 다음 A가 혼자서 이 일을 했으므로 2A에 더하기 그 다음 연 이어서 B가 14일 동안 했으므로 14B를 하면 다시 1이 끝나기 때문에 총량은 1이 나오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A, B가 나오는데 여기서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실제로 물어보는 것이 마지막으로 질문은 A가 혼자 하면 2일을 마치는데 며칠이 걸리겠다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여기서 스몰 a는 하루 동안 한 양이므로 그걸 구해서 1이 나오게끔 하면 1을 채워지게 그러니까 숫자 1이 나오게 하는 날수를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계산을 해봅시다.
분배 법칙을 해서 정리를 하면 6a 더하기 6b가 1이 되고 2a 플러스 14b가 1이 됩니다. 먼저 두 번째 식에 3을 곱해서 일식과 빼주면 되겠네요. 여기 이 식에 3을 곱하면 3이 6a 더하기 3, 4, 12에 3, 1, 3, 42b는 3이 되겠고 이 일식과 이 식을 빼면 6a가 날아가고 6b에서 42를 빼고 1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42와 6을 계산을 하면 이놈이 3이 돼서 10이 돼서 4, 6이 되고 마이너스 36b가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마마뿔이 돼서 36분의 2 약분을 하면 1, 2, 8에 16 18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b 나온 양을 일식에 대입하면 6a 더하기 6 곱하기 18분의 1은 1이 되고 6 약분을 하면 3분의 1 6a는 1 마이너스 3분의 1 1은 통분하면 3분의 3이 되겠고 6a는 3분의 2 양변에 6을 나눠주면 6분의 1이 계산돼서 2와 3이 계산되고 a는 9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가 혼자 하루당 하는 양은 9분의 1이 되고 일을 끝마치게 되려면 9일 동안 일을 해야 하므로 1이 나오겠죠. 따라서 여기서 물어보는 질문의 답은 날수이므로 이 9일이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8번 다음 중 y가 x의 함수가 아닌 것은 여기에서 1차 함수라든지 정비례 반비라든지 다른 말이 없었으므로 함수 자체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함수란 x값에 대해서 y가 오직 한 개만이 대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없어도 안 되고 x값에 y가 대응되지 않아도 안 되고 2개 이상이 대응돼도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건 정의에 대한 것이니까 이것을 안다는 전제 하에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1번 한 자루에 300원 하는 연필 X개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한 개당 300원이고 X개가 있으므로 그 총 가격 Y는 가격에서 개수를 곱한 300X가 되겠고 X가 1, 2, 3, 하나, 둘, 세 개를 넣었을 때 Y가 각각 한 개씩만 존재하므로 함수가 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넓이, 정사각형이므로 한 변이 X이고 가로가 X, 높이도 X가 돼서 식을 정리하면 Y는 X 곱하기 X에서 X제곱이 되고 X가 1일 때 2일 때 1을 넣으면 Y는 1, 2를 넣으면 4 이렇게 X값에 대해서 Y값이 오직 한 개만 존재하므로 2번도 함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넓이가 18인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지금 여기 삼각형 있죠. 밑변이 X가 되고 높이가 Y라고 했으므로 이것의 넓이가 18이면 밑변 곱하기 높이의 2분의 1을 곱했을 때 18이 되고 함수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는 y는 하는 함수꼴로 고쳐야 합니다. 2를 양변에 곱해서 36이 되고 x를 나눠주면 밑으로 넘어가서 y는 x분의 36이 돼서 이거는 1학년 때 반비례라고 배웠지만 고등학교 때 유리함수라고 배우게 될 겁니다. 분모에 x가 있는 것을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다시 분모에 x가 있으면 유리함수, 분자에 있으면 다항함수가 되겠어요. 따라서 한 번도 함수가 맞습니다. 다음 4번 강아지 x마리의 다리 y 강아지는 다리가 4개가 있겠죠. 그래서 총 y는 4x가 돼서 1차 함수가 되겠네요. 다음 5번 절대값 x인 수 y 절대값이 x라는 얘기는 어떤 수를 대해서 절대값이 5라고 했을 때 5가 나올 수 있는 값은 5와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 두 개가 있으므로 따라서 이 절대값을 취한 자체 다시 말해서 절대값 5 전체를 x라고 하고 이거에 대한 대응된 값이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 두 개의 y값이 나왔으므로 x값에 대해서 y가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가 돼서 여기 정의에서처럼 오직 한 개만 대응되어야 하는데 두 개가 됐을 때는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은 함수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19번
1차함수 y는 3x-6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여기서 중요한 게 평행 이동입니다. 1차함수 y는 ax 플러스 b가 되었다. 평행 이동을 먼저 알아보겠어요. 평행 이동이란 예를 들어 1차 함수에서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x축이든 y축이든 간에 모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모양은 1차 함수에서는 기울기 a가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평행 이동한 1차 함수의 기울기는 변하지 않는다가 중요합니다. 다시 평행 이동한 모든 함수는 함수의 그래프는 모양이 같습니다. 특히 1차 함수에서는 기울기 a가 같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따라서 a는 3이 되겠고 기존 식에서 y는 3x-6에서 y 대신 y-5를 넣어서 정리하면 평행 이동한 식이 되겠습니다. 5가 넘어가면 y는 3x-6 더하기 5가 돼서 여기에서 보통은 이렇게 적지 않고 이 오른쪽 우변에 5를 그대로 더해버려도 평행 이동이 되니 보통은 이런 식으로 바로 식을 세우면 되겠어요. 3x-1 이 놈이 주어진 y는 ax 플러스 b와 같다고 했고 아까 기울기는 같다고 이미 했으므로 a는 3이 되고 이 b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3, b는 마이너스 1. 요구하는 값은 a에서 b를 빼라고 했으므로 a 마이너스 b는 3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 되고 3 플러스 1의 최종 답은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1차함수 y는 a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였더니 y는 4x 플러스 b의 그래프와 일치하였다. 일치하였다는 것은 식이 같게 되었다는 얘기가 되므로 y는 ax 플러스 1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y 대신에 y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을 넣고 ax 플러스 1이 되고 정리를 하면 y 플러스 3에 ax 플러스 1이고 플러스 3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 되고 y는 a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 식이 y는 4x 플러스 b와 같다고 했으므로 평행 이동한 식은 기울기가 같으므로 a는 4와 같고 그리고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4이고 b는 마이너스 2가 돼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1번 AB 두 자동차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목포까지 가려고 한다. 자동차 A는 오후 1시에, 자동차 B는 오후 1시 30분에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여 A는 시속 90km로 B는 120km로 달릴 때 B가 출발한 지 X시간 후에 B가 기준으로 X시간 후에 자동차 AB 사이의 거리를 Y라고 하자. 이때 X와 Y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자동차 A는 1시에 출발했고 B는 1시 30분에 출발했습니다. 각각 시간은 A는 90km/h, B는 120km/h가 되고 여기에서 주어진 조건이 B가 출발한 지 X시간이라고 했으므로 이 X시간이란 B가 자동차를 운행한 시간이 되겠고 따라서 A가 운행한 시간은 30분 먼저 B보다 출발했으므로 그 X에 대해서 30분을 더해주면 되는데 다른 조건들이 모두 시간의 조건이 C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0분도 시간으로 고치면 0.5 시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60분의 30이 되므로 약분하면 2분의 1이 돼서 0.5로 변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과 운행 시간과 각각의 속력을 곱하면 각각 진행한 거리가 나올 거고 여기서 서울에서 목포까지 가는 데 있어서 A는 먼저 출발했으므로 앞에 있을 거고 B는 그것을 따라가는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Y값이 A와 이 B와의 간격을 Y라고 정의를 내렸으므로 이 Y는 A가 간 거리에서 B가 간 거리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X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 관계식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A는 속력의 간 시간, 운행 시간을 곱해주면 되므로 90 곱하기 X 플러스 0.5가 되겠고 B는 120X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90X 플러스 45에 120X, X끼리 정리하면 마이너스 30X에 플러스 45가 돼서 최종적으로 식은 Y는 마이너스 30X 플러스 4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2번 현재 A 지점에서 태풍이 A 지점으로부터 840km 떨어진 B 지점까지 향해 시속 40km의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먼저
A 지점이 있고 B 지점이 있는데 그 사이의 거리가 840km가 되고 태풍이 A 지점을 출발해서 B 지점을 향해 진행을 하는 데에 B 지점 사이의 거리, 태풍이 여기라고 하면 태풍과 이 B 지점까지의 남은 거리가 160km라고 했고 그때 몇 시간, 여기서 A 지점에서 출발해서 이 지점까지 160km가 남은 그 지점까지에 가는 데 있어서의 시간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이놈을 x라고 놓고 식을 세워서 풀면 되겠습니다. 시간 속력 거리 문제는 시간 속력 거리 문제에 있어서 보통 문제들은 두 조건을 주고 나머지 하나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전 문제는 시간과 속력을 주어지고 거리를 구하라고 했고 지금 이 문제는 속력과 시간, 거리를 주고 시간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식을 세워보면 그러면 x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태풍이 진행하는 속력은 40km/h 시속 40km가 되고 그러면 간 거리는 여기에서 전체 840에서 남은 거리를 빼면 진행한 거리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840에서 160을 빼면 8에 680이 나오고 진행한 거리는 680이 되겠습니다. 시간을 x라고 놨으므로 속력 곱하기 시간이 680이 나온다고 놓고 x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40x는 680이 되고 0을 지워주고 4로 나눠주면 4, 1은 4에 4, 7, 28, x는 17. 따라서 x는 17시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23번. 다음 그림과 같은 각시가 90인 삼각형 ABC에서 점 P가 B를 출발하여 C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점 C까지 몇 초 30cm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삼각형 APC 넓이가 72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것은 몇 초인가? 이 걸리는 시간을 t라고 놓고 식을 세워서 t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삼각형 APC의 넓이가 주어졌으므로 이 넓이를 이용해서 t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PC의 넓이는 밑변 PC 곱하기 높이 12 곱하기 2분의 1이 되므로 먼저 PC를 구하면 PC는 BC에서 BC는 18로 주어졌고 BP를 빼면 되는데 BP는 P가 B를 출발해서 진행한 거리가 되므로 다시 BP는 속력이 주어졌으므로 P가 이동하는 속력에서 진행한 시간을 T로 잡았으므로 3T가 되겠습니다. 시간 곱하기 속력이 돼서 그 진행한 거리가 나오므로 이거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PC는 18-3T가 되겠습니다. 이게 삼각형 APC의 밑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72제곱센티미터는 밑변 18-3t에서 높이 12를 곱하고 2분의 1을 곱하면 나오겠습니다. 이 방정식을 풀면 t가 나오므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약분을 하고 분배 법칙을 하면 좌우를 바꿔서 6, 8, 48에 6, 2는 6, 108 마이너스 63, 18t는 72가 되고 마이너스 18t는 72에 이항하면 마이너스 108에 우변을 정리하면 108에서 70을 빼면 6에 36이 되고 마이너스 바꿔주고 18로 양변을 나누면 t는 2가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초가 되겠네요. 24번 두 1차 방정식 4x 플러스 6y 플러스 p는 0, qx 마이너스 3y 플러스 3은 0의 그래프가 일치할 때 연립 방정식 3x 플러스 by 플러스 4는 0, ax 플러스 qy 플러스 3은 0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때 상수 a의 값은 개념 먼저 살펴보면 두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와 a'x, b'y 플러스 c'이 주어졌을 때 두 그래프가 일치할 때와 평행할 때를 바로 비교해서 풀 수가 있는데 각각의 개수와 상수한 끼리를 분수꼴로 비교해서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가 모두 같으면 두 그래프가 일치하고 앞에 부분은 a끼리와 b끼리를 비교한 값은 같고 뒤에 부분이 다를 때는 두 그래프는 평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파트는 기울기가 같다는 것을 얘기가 하고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y절편을 비교하게 되므로 기울기와 y절편이 같으면
완전히 같은 그래프가 되므로 당연히 일치하게 되고, 기울기는 같지만 y절편이 다르면 두 그래프는 평행해서 만나지 않고 또한 만나지 않으므로 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개념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 문제를 접근해야만 합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여기에서 첫 번째 주어진 두 1차 방정식이 일치하다고 했으므로 여기서 공부한 일치하는 개념을 바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여기를 A, B, C로 잡고 A', B', C'으로 잡으면 4분의 Q, A'은 B분의 6분의 마이너스 3은 P분의 3이 되겠고, 식이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두 개가 나와서 1식을 이용해서 Q가 나올 거고 2번 식을 이용하면 P를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Q를 구해보면 6Q는 마이너스 12가 돼서 6을 나눠주면 Q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두 번째 식에서 6, 3, 18이 마이너스 3P가 되고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P는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한 P값과 Q값을 두 번째 연립방정식에 각각 대입해서 A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각각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3x에 P는 마이너스 2, y 플러스 4는 0, AX에 Q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y 플러스 3은 0이 되고, 여기에서 두 번째 연립 방정식은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고, 다른 표현으로는 평행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평행하다는 말은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점이 없다는 거고, 여기서 표현한 그래프와 같이 두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3x 마이너스 6y 플러스 4는 0, AX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0이 되고, 여기에서 두 번째 평행 공식을 이용하면 A분의 3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 3분의 4가 되고, 여기에서 확인할 게 두 번째 파트 y절편 부분이 다르므로 두 직선은 평행하고 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파트에서 A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6A는 마이너스 6이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6을 나누면 A는 1이 됩니다. 따라서 A값은 1번 1이 되겠네요. 25번 1참수 y는 ax-b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a, b의 부호는. 다음 그래프, 주어진 그래프를 보면 구체적인 좌표값은 주어지지 않았고, 그래프의 형상을 보고 주어진 1참수의 a값과 b값을 찾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부호만 찾을 수 있으므로 보기를 봐도 부호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살펴보면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0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고, 또 한 가지 확인할 부분이 y절편 부분이 x축 아래에서 지나가고 있으므로 y절편은 0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y는 ax-b에서 a값이 바로 기울기가 되므로 a는 0보다 크게 되겠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b가 y절편이 아니고 마이너스 b까지 포함한 값이 y절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y절편이라는 것은 x값이 0일 때 y값이 되므로 여기서 x값이 0이 되면 y값은 마이너스 b가 되죠. 따라서 y절편 마이너스 b가 앞에서 찾은 그래프에서 찾은 조건에 의해서 0보다 작게 됐고, b값은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하면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므로 b는 0보다 크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a는 0보다 크다, b는 0보다 크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